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건져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그 유명한 스쿠터 베스파를 만드는 피아지오 그룹의 로봇자 회사 피아지오 패스트포워드입니다. 티커는 PIAGF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장바구니 로봇 이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좀 복잡합니다. 맞아요. 이 로봇 회사가 그냥 신기한 제품 만드는 곳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어려운 시장 상황에 놓인 모회사 피아지오를 구원할 비밀병기인지 그게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입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단순한 장바구니 로봇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피아지오 패스트포워드, 줄여서 PFF라고 할게요. 이 PFF의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2015년에 보스턴에서 혁신연구소로 출발했는데 처음부터 지금의 로봇을 만들려던 건 아니었다고요. 전혀 아니었죠. 그 당시 실리콘밸리에서는 뭐 자율주행 스쿠터 공유나 음식 배달 같은 사업 모델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PFF도 당연히 그걸 검토했고요. 그런데 피아지오의 이탈리아 본사 경영진이 이 아이디어들을 보고 내린 평가가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딱 한마디, 지옥 같다고 했죠. 지옥 같다니요? 아니 돈이 되는 사업 모델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은 어떻게든 따라하라고 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피아지오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그들의 상징인 베스파는 그냥 스쿠터가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베스파는 자유, 모험, 사랑 같은 뭐랄까 라이프 스타일과 감성을 파는 브랜드거든요. 아, 그렇죠. 로하의 휴일 같은 이미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배달 스쿠터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게으름이나 귀찮음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잖아요.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피자 가져다 주는 것과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네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철학을 지키겠다는 의지군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편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길을 튼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기서 PFF의 핵심 철학,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증강시킨다는 비전이 탄생한 겁니다. 사람을 증강시킨다? 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하인 같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기타 로봇이었죠. 사용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짐을 들어주는. 그런데 이 첫 시도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고요? 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초기 모델을 써본 사람들, 특히 도시 사는 분들한테서 피드백이 쏟아졌죠.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이걸 둘 곳이 없다거나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기엔 너무 크다 같은. 아,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흥미롭네요. 보통 이런 혁신 기업들은 자기 비전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PFF는 바로 방향을 틀어서 더 작은 기타 미니를 내놓았어요. 이게 그냥 고객 요구에 맞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라고 봅니다. 일단 소비자 시장, 그러니까 B2C에서 살아남기 위한 빠른 대응이었고요.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네. 기타 미니로 B2C 시장에 대한 감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진짜 야망은 전혀 다른 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 즉 B2B 시장입니다. 바로 킬러 로봇 이야기군요.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최대 130kg까지 짐을 나를 수 있다니 이건 그냥 장바구니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산업용 지게차에 가까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렇죠. 킬로는 작업자를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리 저장된 100개 이상의 경로를 스스로 오가면서 부품이나 공구를 운반합니다. 혼자서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로봇이 가장 먼저 실전에 투입될 장소가 바로 모회사인 피아지오의 모토구찌, 오토바이 생산 라인이라는 점입니다. 와, 이건 그냥 테스트베드를 넘어선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룹 내부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기술 이 정도로 검증됐다라고 외부에 보여주는 완벽한 쇼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물류 창고나 공항 같은 잠재 고객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로봇들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기술의 본질로 넘어가죠. 핵심은 바로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센서 퓨전.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비유를 들어보죠. 우리가 아주 어두운 방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시각 정보에만 의존하면 벽에 부딪히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벽을 더듬고 발로 바닥을 느끼고 귀로 소리의 울림을 들으면서 모든 감각 정보를 종합해서 아, 저쪽이 문이구나 하고 판단하죠. 아하. 센서 퓨전이 바로 이겁니다. 아, 뭐 로봇에 달린 카메라, 레이더, 거리 측정 센서 같은 여러 감각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가장 신뢰도 높은 판단을 내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PFF의 로봇에는 무려 9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AI는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면서 지금은 안개가 꼈으니까 카메라보단 레이더를 믿어야 해. 또는 지금은 금속벽이 많아서 레이더가 교란되니까 카메라 정보를 우선해야 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와. 하나의 센서만 가진 로봇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센서들 중에서도 PFF만의 특별한 무기, 그런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사디 레이더 기술입니다. 저는 이게 PFF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흐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드 레이더가 단순히 로봇의 눈 역할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자회사 로봇 만들려고 개발한 기술을 거꾸로 모 회사의 핵심 제품인 오토바이에 이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아주 드물죠. 하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사례입니다. PFF가 개발한 이 고정 및 소형 레이더가 피아지오 그룹의 최신 프리미엄 오토바이, 예를 들어 모토 구찌 스텔비오 같은 기종에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기술이 오토바이의 두뇌가 된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나요? 자동차에서는 이미 익숙한 전방 충동 경고, 나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RIS의 핵심 센서로 쓰입니다. 아, ARIS? 네.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계속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보다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가 훨씬 까다로운데 PFF의 로봇 기술이 그 난제를 풀어준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PFF가 그저 돈만 쓰는 미래 기술 연구소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R&D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멋진 기술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가장 냉정하게 보는 건 결국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제공된 자료를 보면 2025년 3분기까지 피아지오 그룹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1.3%나 감소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매출이 꺾이면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숫자만 보면 분명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거시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럽의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 플러스 도입입니다. 아, 그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는 보통 구형 모델을 사려는 사재기 수요가 폭발하고 정작 규제가 시행된 후에는 한동안 판매량이 뚝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죠. 정확합니다. 2024년 말에 그런 반짝 수요가 있었고 2025년 상반기는 그 기저효과로 판매량이 급감한 겁니다. 이건 피아지오만은 문제가 아니라 유럽 이륜차 업계 전체가 겪은 황역 같은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이륜차 시장이 유럽에서 10%, 미국에서 9.1%나 역성장했어요. 그렇군요. 회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업계 전체에 불어닥친 겨울바람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데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숨겨진 긍정적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입니다. 놀랍게도 매출은 11% 넘게 줄었는데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이게 오히려 전년 29.7%에서 30.4%로 개선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잠시만요.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률이 올랐다고요?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보통은 재고를 털어내려고 대규모 할인을 해서 이익률이 박살나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피아지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베스파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아주 혹독하게 비용 관리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CEO가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총이익률은 올랐는데 자료의 맨 밑에 있는 순이익, 넷 프로핏은 49.1%나 급감했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온 거죠? 바로 그 간극에 PFF가 있습니다. 순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피아지오 패스트포워드의 연구개발 비용과 신규 공장 설립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재무제표는 튼튼한 본업에서 번 돈을 미래 성장 동력인 로봇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 비싼 투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율배달 로봇 시장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자료를 보면 시장 성장률 자체는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시장 전망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자율배달 로봇 시장이 2025년에 약 7억 3천만 달러에서 2032년에는 38억 달러 규모까지 연평균 2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평균 26%요? 네. 게다가 이 거대한 시장의 거의 절반, 48%를 차지하는 가장 큰 전장이 바로 북미인데 PFF의 본거지가 바로 보스턴이라는 점은 엄청난 지리적 이점이죠. 연평균 26% 성장,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의 중심부에 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이 황금 시장을 PFF 혼자 독식할 수는 없을 텐데요.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당연히 전쟁터입니다. 이미 음식 배달 로봇으로 유명한 스타쉽 테크놀로지스, 또 도로를 달리는 무인 배달 차량을 만드는 뉴로, 그리고 이 시장의 최종 보스격인 아마존 로보틱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와, 쟁쟁한 상대들이네요. 스타집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 캠퍼스나 특정 지역에서 상용화돼서 막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후발주자인 PFF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이 투자의 핵심 질문입니다. PFF는 스타쉽처럼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대체 노동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간 작업자와 협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증강 노동이라는 약간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이 독특한 철학과 4D 레이더라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아마존이나 DHL 같은 대형 물류기업과의 의미 있는 B2B 계약을 따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PIIAGF의 주가를 움직일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만약 그 대형 계약이 실패하고 상용화가 늦어진다면 PFF는 그룹의 현금을 계속 빨아들이는 비싼 취미로 전락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군요. 맞습니다. 성공하면 제2의 베스파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대담한 베팅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아지오 패스트포워드는 유서 깊은 스쿠터 회사가 브랜드 철학을 지키면서 미래를 위해 던진 아주 대담하고 위험한 승부수입니다. 인간 증강이라는 독특한 접근법, 그리고 심지어 모 회사의 오토바이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4D 레이더라는 강력한 기술을 손에 쥐고 있고요. 그리고 모 회사 피아지오는 외부 환경이 어려운 와중에도 놀라운 수익성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고위험 고수익의 로봇 사업이 과연 언제, 어떻게 의미 있는 매출로 증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PFF의 미션은 기술을 인간의 대체제가 아닌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상과 일터에는 로봇이 점점 더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아서 대신해주는, 그래서 결국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로봇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는 협력적인 로봇을 원하시나요? 피아지오는 후자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배팅은 성공할까요? 이 로봇 기술이 베스파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그저 비싼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역사 속에 남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